부평구 보건소의 직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평구 노조는 과도한 방역 업무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부평구와 인천시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선언한 이후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보상 규모와 재원 마련 주체 등 현재 일고 있는 쟁점들 정리했습니다. 시민들이 추석을 앞두고 부쩍 오른 물가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통시장의 제수용품 가격이 대형마트보다 24% 가까이 저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양신도시와 대장신도시 두 지역을 아우르는 통합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접한 지역인데다 소각장 건설 등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16일 0시 기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대비 137명 증가했습니다. 부평의 신규 확진자 수는 20명, 계양의 신규 확진자 수는 19명입니다. 새롭게 집단 감염으로 분류된 계양구 건설 현장과 관련해서는 7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13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모두 13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16일 0시 기준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56명입니다. 이 중 부천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32명, 김포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19명입니다. 부평구 보건소 소속 30대 공무원 A씨가 지난 15일 오전 9시 40분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료 직원들의 신고로 A씨의 자택을 방문한 경찰은 현장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A씨가 출근하지 않아 그의 자택을 방문했고 문 앞에서 인기척이 없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평구 보건소 공무원이 숨진 것을 두고 부평구 공무원 노조가 방역이라는 핑계로 장기간 지속된 과로를 묵인하고 방치했다며 부평구와 인천시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부평구 지부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고인은 월 120시간 내외의 초과 근무를 서는 등 장기간 과로에 시달려왔다며 고인은 업무 중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고 거친 민원을 상대하는 경우 특히 더 힘들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인천시는 선제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야간 역학조사와 선별진료소 운영 확대 등을 인력 충원도 없이 시행했다며 경무 속에 고인의 몸과 마음은 극도로 지쳐갔지만 그 누구도 고인을 지켜주진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사망한 부평구 보건소 직원은 상황실과 확진자 동선 관리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 보러 갔다가 부쩍 오른 물가에 부담 느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야채와 육류, 수산물은 전통시장에서 사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제수용품 가격을 비교해봤는데요. 전통시장이 24%가량 저렴했습니다. 또 국민상생지원금도 사용할 수 있어 전통시장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 37곳과 인근 대형마트 37곳을 대상으로 추석 제수용품 27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4%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인 기준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은 전통시장이 평균 26만 7천 원으로 대형마트 평균인 35만 3천 원보다 약 8만 5천 원가량 저렴합니다. 품목별로는 채소류와 육류, 수산물에서 전통시장이 가격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게 깐도란지 400g인데요. 대형마트 평균 가격은 13,000원가량이지만 전통시장에서는 평균 3,500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마트보다는 좀 더 다양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아무래도 이제 인식이 좀 전통시장이 좀 더 저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됐습니다. 다만 올해 추석 제수용품 가격은 지난해보다 비싸졌습니다. 차례상 차림 비용은 지난해와 비교해 전통시장은 6.5%, 대형마트는 11.9% 상승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와 폭염, 가을 장마 등으로 계란과 과일류, 육류 가격이 오른 영향입니다. 대추의 경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모두에서 지난해보다 40%가량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나마 연휴 전 국민상생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시민들은 주머니 부담을 다소 덜었다는 반응입니다. 가격이 다 인상됐는데 어려울 건데 이거 재난지원금이 나와서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지원금 효과에 더해 대형마트 대비 저렴한 가격 덕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번 추석 차례상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넉넉한 인심으로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는 전통시장 현장의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황정예 부천 상동시장 상인회 매니저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 상동시장 시장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황정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자, 예년과 비교했을 때 추석 명절 앞두고 시장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지난 추석 때 내년 돌아오는 추석에는 코로나 없이 온 가족이 모이는 그런 명절을 맞이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올 추석에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이렇게 모이기가 어려운 실정이 되었어요. 어쨌든 그래도 시장 분위기는 전통시장의 그 북적북적한 시민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상인들 모두는 굉장히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네, 얼마 전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됐잖아요. 시장 찾는 시민분들 많이 늘었습니까? 네,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정부에서 추석 명절에 맞게 5차 재난지원금을 국민상생지원금을 지급하게 돼서 고객님들이 시장을 방문해 주시는 증가가 매우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원금 사용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서 시장 매니저로서 그냥 매우 반갑기만 하죠. 자,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상인분들께서 많은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추석을 앞두고 우리 상동시장에는 11개의 정육을 취급하는 점포가 있고요. 그다음에 6개의 떡 점포가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정육 점포나 또한 싱싱한 채소 점포들, 또 맛있게 요즘 빚는 송편, 또 수산물, 핵과일 등등의 품목들이 점포마다 그득그득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당 점포마다 선물 꾸러미 포장 준비로 제가 퇴근할 때 보면 밤늦게까지 작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또한 노점상을 제외한 98%의 점포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결제 편의가 아주 편하게 이렇게 가능한 그런 우리 부천 상동시장입니다. 시민들을 맞이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시장을 찾는 시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대가족이 모이기는 어려운 건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도 추석 차례상 준비와 함께 지내는 가족들과 또 이렇게 먹어야 할 음식 준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을 서로 돕고, 그리고 또 우리 시민 소비자분들께서는 좀 더 20-30%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매우 싱싱하고 푸짐한 그런 전통시장에 있는 우리 부천 상동시장을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올 추석 명절에는 역시 잘 아시지만 5일이나 되는 그런 연휴임에도 코로나19로 모일 수 있는 인원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극복되기를 기원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가 이르면 다음 달 일산대교를 무료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발표 이후에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네, 경기도가 선택한 공익 처분 방식을 두고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찬반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공익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지자체는 사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고 운영권을 가져옵니다. 문제는 양측이 생각하는 보상금 규모의 차이입니다. 경기도는 손실 보상 규모를 2천억 원대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일산대교 운영권을 가진 국민연금공단의 요구액은
이를 훨씬 웃돌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투자금이나 향후 일산대교 운영에서 거둬들일 기대 수익 때문입니다. 재원 마련도 쉽지 않습니다. 보상금은 경기도와 3개 지자체가 분담할 예정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포시 의회에서는 일산대교 무료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김포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일은 반대한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다 보니 무료 통행에 대한 반발도 나옵니다. 다리를 이용하는 일부 지역민을 위한 혜택이라는 겁니다. 경기도는 이런 의견에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교통기본권 회복을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했습니다. 특히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다리인 일산대교는 지역 간 발전이나 이동에도 걸림돌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경기도는 공익 처분 과정에서도 국민연금공단과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산대교 측이 공익 처분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시간 싸움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고양시는 이미 일산대교 측을 상대로 통행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무료화와 별개로 일산대교의 불합리한 수익 구조를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14일 일산대교 측을 상대로 이미 청문회를 마쳤습니다. 청문 절차가 끝나면서 사실상 공익 처분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도 마무리된 셈입니다. 경기도가 약속한 일산대교 무료 통행 시점은 오는 10월. 이에 따라 조만간 청문 결과도 일산대교 측에 통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 청문 결과에 따라 대응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연구원이 기획연구를 통해 계양신도시와 대장신도시 간 통합도시계획의 필요성과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계양신도시와 대장신도시는 굴포천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인접해 있지만 행정구역은 각각 인천시와 경기도 부천시로 구분되는데요. 소각장을 비롯한 환경기초시설과 공항 등으로 인해 주민 거주 시 동일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 보니 개별적인 계획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인천연구원은 두 신도시에서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악취 및 민원과 공항소음, 직주 불균형 및 배드타운 가능성 등의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의 조정과 주변 지역의 난개발 관리, 환경기초시설과 굴포천의 공동관리 및 친환경적 이용, 김포공항 높이 규제의 차등적 완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종현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 도시관리 측면에서 소규모 광역도시계획 개념이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계획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5일 밤 10시 17분쯤 김포 대곤면의 한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작업동이 불에 타면서 벽면 일부가 소실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학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내린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는 이번 행정명령 조치를 통해 숨은 확진자 21명을 찾아냈지만 여전히 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 체류 외국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당초 13일까지였던 의무화 기간을 이달 30일까지 늘리고 월곤면 임시검사소도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곤면 하성면에서 월곤면 검사소를 오가던 셔틀버스는 지난 14일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부천시가 소속 공무원 등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라이브 콘서트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동시 개최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선 공무원이 자칫 간과할 수 있는 반부패 의지와 노력, 고위공직자 청렴 등을 주제로 판소리와 샌드아트 공연 등이 열렸는데요. 부천시는 올해 초 청탁금지법을 토대로 공무원, 출자 출연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부패 방지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에 동참했습니다. 부평구 공직자들은 오는 17일까지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을 보는 캠페인을 진행하는데요.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일시적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장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